종계시 라이프 MD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채팅 벌써 쳐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PD님 열심히 답변을 달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학습 진행할게요.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를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어제부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우리가 분류했었죠. 근데 그 분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의 주 보험이 그러니까 주 목적이 뭡니까? 가입한 목적이 뭡니까에 따라서 어제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눴죠. 이렇듯 분류를 했는데요. 혹시나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게 안 되시면 그냥 VOD 다시 보시면 되고요. 어제자. 자, 오늘은 분류를 좀 더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는요. 회사에다가 잘 모아놔야 된다 그랬어요? 안 모아낸다 그랬죠? 당연히 모아놔야겠죠? 근데 모아놓을 때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확정 금리형. 두 번째, 금리 연동형. 세 번째, 실적 배당형. 네 번째, 자산 연계형으로 내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확정 금리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품 보셨어요? 고객님 지금 가입하시면요. 고객님이 끝날 때까지 이 보험이 끝날 때까지 3% 이율 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3% 드릴게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확정금리형. 금리가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확정금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가입 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확정금리형. 금리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옆에. 여러분 금리 연동형은 뭐냐면 금리가 이자가 연동 뭔가에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건데 뭐에 따라서 바뀌냐? 시장 금리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적립 이율을 변동하여서 적용한다. 다시 한번 시장 금리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이율이 변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저축성 보험, 여러분들이 흔히 가입하시는 연금보험이 금리 연동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금리형 알아두시면 되고 금리 연동형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다음 실적배당형과 자산연계형이 좀 자주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실적배당형 볼까요? 실적배당형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터 제가 가끔 언급하고 있는 변액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액보험을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적을 배당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정해진 이율이 아닌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로 운영한다. 펀드는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 주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매일같이 바뀌죠. 내 금액이 매일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인 이 변액보험은요. 매일 내 보험금이 바뀌어요. 매일 내 해지환급금이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된다? 100%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귀속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계약자의 책임, 손실을 봐도 계약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변액보험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다음 네 번째 자산연계형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기억할게요. 자산연계형. 네 번째 자산연계형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자산연계형이 뭐냐? 자, 빨간색 글씨부터 볼게요.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하여 어떤 자산의 실적에 연계하여서요. 투자 성과를 지급해준데 이 자산연계형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요. 최저보증이율을 깔아요. 1에서 2% 정도 깔아요. 밑에다가. 그러면 안정적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노란색 맨 밑에 볼게요. 변액보험보다는 1에서 2%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일반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자산연계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실적배당형은 변액상품이고요. 네 번째 자산연계형은 특정 자산에 연계하였고 최저보증률이 1에서 2% 정도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제도 언급했던 건데요. 지급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시 정해지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정액보험이 어제 뭐라 그랬죠? 못 들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정액보험이 뭐예요?
정해진 액수만 보장하는 보험이었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걸 정액보험이라고 그랬고, 정액보험은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파냐면 생명보험 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입니다. 정해진 액수를 보상한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사망하면 1억 받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할 때 알게 되니까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볼까요? 실손보험 볼게요. 실손보험은 뭐예요?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해준다 그랬고, 이거는 대부분 어디서 판매하냐면 손해보험 상품들이었죠. 자,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합니다. 제가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인데 자동차가 사고 난 건 500만 원어치예요. 그러면 실손보험에서는 얼마를 보상해야 되냐면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니까 500만 원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손해액 전부는 보상하지 않고 일부 본인 부담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노란색 볼까요? 박스. 실손의료비는 특약으로만 판매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실손의료비는 얼마 전까지는요. 특약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현재는요. 특약으로 같이 붙여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비 혼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이거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갱신상품이랑 비갱신상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갱신상품이 뭐죠? 내 보험료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오르거나 내리는 상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갱신형 상품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해서요.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이거 3년 갱신짜리예요. 이거 20년 갱신이에요. 30년 갱신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를 들어서 이게 20년 갱신이라 치면요.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일정하다가 20년이 지나면 연령과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오르겠죠. 웬만하면 오른 보험료를 다시 내는 걸 갱신형 상품, 보험료가 중간에 바뀌는 상품을 갱신형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비갱신형 상품은 뭐예요? 보험료 변동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형일까요? 비갱신형일까요? 비갱신형이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형, 비갱신형이 나누는 기준은 뭐다?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여부에 따른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돌발 퀴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뭘로 바꿀까요?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 나눕니다. 이런 거예요. 보험 계약할 때 별도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면 진단보험, 그리고 진단이 필요 없으면 무진단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보험회사의 이익 배분 여부 기준에 따라서요. 배당이냐 무배당이냐, 내 이익을 돌려주는 걸 배당, 안 돌려주는 걸 무배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앞에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요. 무배당 보험이 배당 보험보다 더 저렴하다. 왜냐? 미리 배당을 한 걸 약속한 거예요. 미리 할인받은 거예요. 배당 안 받는 거를 약속하고 할인받은 거기 때문에 무배당 보험이 배당 보험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 예시 가능은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당은요, 5년 연금보험만 예시할 수 있습니다. 5년치를 기록하고, 그리고 연금보험만 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저해지환급형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예, 최예진님 뒤늦게 시작하네요. 열공하십시오.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상품들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자, 볼게요. 제가 사망보험금 1억짜리의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망보험금 1억을 받기 위해서 월 30만 원을 가입했어요. 근데 이 30만 원이 조금 부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해지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30-40%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대신 저렴한 보험료 대신에 1억은 똑같이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 만일 제가 해지하게 된다면 원래 30만 원일 때보다 조금 저렴한 보험료일 때, 저해지환급형 보험일 때는 해지환급금이 더 감소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감소하는 대신에 장점은 뭐냐? 보험료는 더 줄게 낮은 보험료로 내는 거죠. 그래서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대신에 더 저렴한 보험료를 세팅한다. 이거를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내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좀 위험하겠죠. 그 대신 뭐예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30-40% 저렴한 보험료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는 무해지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없다 그래서 무고요. 해지환급금이 낮다라 그래서 저입니다. 이거 두 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 댓글 준비하시고요. 댓글 준비하시고, 자, 돌발 퀴즈 갑니다. 5분께 여러분들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갑니다. 자, 생명보험 분류 중에 여러분 준비금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는가에 따라 4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 최저보증을 1, 2% 설정하여 변액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은 어떤 방식일까요? 여러분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오타 내시면 안 되고 4글자입니다. 땡땡땡 형입니다. 땡땡땡땡 형입니다. 4글자. 아, 벌써 이렇게 답을 너무너무 빨리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5분께 저희가 드릴게요. 와, 다 잘하셨습니다. 다 맞추셨네요, 답을.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맞추실 겁니다. 커피 쿠폰을 못 받으신 분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대신 문제를 맞출 수도 있다. 자산연계형 맞습니다. 자산연계형 꼭 기억하세요. 최저보증을 1에서 2% 정도 놔두고요. 그 다음 어떤 특정 자산에 운용했고요. 변액보험보다는 뭐예요? 안정적이지만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산연계형은 여러분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까지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넘어가실게요. 저희 PD님이 5분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5분은 휴대폰 4자리 그리고 성함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부터는요, 상품에 관련된 거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부터 볼게요. 여러분, 종신보험 뭐였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종신보험이라 그랬죠? 근데 정기보험은 뭐였죠? 이제 기간이 언제 사망해도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서 60세까지요, 80세까지만 사망하시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 정기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2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에 뭐가 더 비쌌죠? 당연히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종신보험이 비싸겠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종신보험 밑으로부터 볼게요. 밑에 보시면요. 종신보험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요.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2번째 볼까요? 유가족의 경제적 공금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입니다. 자, 저희가 그거 PD님이 잘 말씀드릴 겁니다. 유가족, 제가 만약 사망하게 되면 제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공금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이고요.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한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설계, 특약들 많이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 꼭 보세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을 넣을 수가 보장으로 넣을 수가 없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뒤에서도 언급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교육보험 볼까요? 교육보험. 자, 교육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육보험이 뭘까요? 교육보험은요, 저축성보험입니다. 생존보험이죠. 여러분, 교육보험 혹시 가입해 보신 적 계신가요? 교육보험? 교육보험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교육보험은 내 자녀가 커가면서요, 학비를 좀 마련하기 위한 어떤 목돈을 만드는 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거든요. 자, 부모님이 생존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한 각종 교육자금을 지급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합니다. 특이하네요.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고 생존 살아있을 때 나오는 보험인데, 희한하게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걸 좀 특징으로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이지만 부모 사망 시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느냐? 오른쪽으로 볼게요.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X입니다, 여러분.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량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보험은 많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각종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과 같은 서비스가 추가된 상품이 존재합니다. 뭐 해외 유학이나 교육이다 보니까 인성 프로그램 넣은 거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인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서로 반대로 출제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어린이보험 나왔습니다. 교육보험이랑 어린이보험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교육보험은 저축의 개념이고요. 어린이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험 뭐예요? 자녀의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아주 빨간색으로 제가 도장 한번 꽝 찍어드렸죠. 사망보장 불가라고 했습니다. 왜냐? 노란색 볼게요. 만 15세 미만 사망하시면요, 절대로 사망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데 애석하게도 15세 미만 이 아이가 사망했다. 그럼 절대로 사망보험금이란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뭘 지급하냐면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임준비금은 회사에서 준비한 그냥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책임준비금 중에 어떤 금액이요? 기억하십시오.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자, 15세 미만은 절대로 사망보험금이 나갈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15세 미만 사망하시면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의 저 작은 거요? 아니요.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볼게요. 오답으로 이렇게 출제합니다. 주로 15세 미만 사망하시면요, 해지환급금 주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절대 아니다.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큰 금액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어린이보험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절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사망보장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사망하면 뭐요?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건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SM님, 인성 프로그램은 특약으로 존재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특약이나 그런 기능으로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자, 유니버셜 보험 볼게요. 여러분, 유니버설 보험이 뭐냐? 뭐 유니버설 보험, 유니버셜 보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니버셜 보험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내 보험에 내가 보험료를 더 내는 거를요, 추가로 납입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도인출은 뭐냐면, 중간에 보험금을 인출하는 거, 내 해지환급금을 인출하는 걸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추가 납입은 보험료를 더 내는 거고요. 중도인출은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특이하게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는요, 다른 상품들, 여러 상품들에요, 유니버셜 기능으로 추가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거는 잘 들어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들 보험에 이미 탑재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유니버셜이 그 중도 인출이랑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는 기본보험금이라는 게 있고요, 공시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글씨가 좀 더 중요합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특별 계정이 아니라요, 일반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유니버셜 보험은요, 하나생명 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상품은 없고요, 그냥 상품의 기능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드골드님.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 상품들이 거의 마무리가 이 부분 파트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보험 볼게요. 장애인 보험 볼게요. 여러분, 장애인 보험은요, 일단 장애인 보험을 보시기 전에 장애인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 뭐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애인은요, 꼭 신체적만 제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도 포함한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을 정의는 누가 했냐면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을 정의한 게 어디였죠? 잘 기억해 보세요. 생명보험 어디서 정의했었죠? 상법이었나요? 아니죠. 상법 절대 아니라고 제가 어제 아주 거의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죠. 상법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죠? 보험업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정의한 건 보험법인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답 함정에 걸릴 수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장애인의 보험업법 맞습니다. 장애인을 정의한 거는요, 보험업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볼게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험만 가입 가능하겠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인도요, 장애인 보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노란색 박스를 볼게요.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니까요,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게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 대신 기억하십시오. 장애인이라고요, 절대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과 동일한 심사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장애인 보험이 저렴할까요? 일반 보험이 저렴할까요? 여러분, 장애인 보험보다 일반 보험보다 장애인 보험이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좀 우대해 주기 때문에 저렴하다. 장애인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조금 저렴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보험 수익자 볼게요. 여러분, 보험 수익자가, 그러니까 수익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에는요, 증여세, 여러분 보험도요, 그 증여세 상속세를 내거든요. 근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요, 증여세가 연간 얼마까지요?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요.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요,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를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볼게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얼마냐? 연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남편분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때요, 연말정산하실 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저희가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여러분, 세금은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증여세 4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 원,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은요, 각각 100만 원씩 세액 공제한다.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볼게요. 네, 일반 12% 맞습니다. 서효진님 맞습니다. 장애인은 15%였죠. 자, 맨 밑에 볼게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예를 들어 장애인을 장애인 보험가입에 대해 차별을 했습니다. 그럼 신고센터를 어디서 운영할까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 중이다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면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오른쪽 볼게요.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장애인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단체 보험, 장애인 연금 보험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애인도요. 보장성 보험, 단체 보험, 연금 보험 다 있어요. 모두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애인은요. 암사망보험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장애인 보험 역시 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보장 급부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돌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댓글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제가 늘 돌발 퀴즈 내는 거 아시죠? 자, 문제 나갑니다. 5분에게 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망보험 중에 하나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땡땡보험이라 한다. 2글자 적어주세요. 오타 안 됩니다. 선착순 5분께 드릴게요. 땡땡보험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예. 정답 공개할게요. 정기보험입니다. 여러분, 앞에 절 잠깐만 보시고요. 여러분, 이 정기보험이랑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빨리 적다 보니까 오타도 많이 나셨고, 일단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럴 수 없는 거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액과 정기가 좀 헷갈리셨죠? 정액보험은 뭐였죠? 정해진 액수를 주는 금액, 정해진 액수를 보험금으로 주는 걸 정액보험이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며 사망보험금을 주는 걸 정기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신보험은 언제 죽어도 사망보험금을 주는 걸 종신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댓글창이랑 저희 PD님이 보는 댓글창이랑 저희가 보는 댓글창이랑 조금 순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는 책 댓글창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빠르게 올리시다 보니까 아주 시간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정해진 기간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모두들 잘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해진 기간 정기보험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 정해진 액수는 정액보험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연금보험 얘기할 겁니다. 연금 많이 가입하셨나요? 그냥 한번 댓글 이거 한번 달아볼까요? 연금 많이 가입하셨어요, 여러분들? 연금 이거는 댓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연금 대부분 가입하셨나요? 저도 연금보험 당연히 가입했는데요.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 서사영님도 가입하셨고요. 많이들 가입하셨죠. 그래서 네, 대부분 많이 가입하실 건데요. 제가 연금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금보험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금보험은 뭐냐? 왜 가입하셨는지를 여쭤보면요. 아마 이럴 겁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변액 가입했다 해지했어요. 네,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 연금보험인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게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그러면 65세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잖아요. 그 기간을 위험보장기간이라 그러고요. 제1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65세부터 제가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연금을 수령받는 기간이라 그러고 연금 지급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기억하세요. 1보험기간은 연금을 받기 전, 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2보험기간이라 한다.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럼 피보험자가 제가 연금을 가입했는데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게 아니고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피보험자 제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은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뭘 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자,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너무 좋아요. 이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걸로 사망하면 대부분 다 책임준비금을 내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원래 있는데 이제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금이니까. 없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연금은 사망보험금이 없는데 제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준비금 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엄청 나와요. 뒤에도 같이 볼게요. 다음. 자, 연금보험 수령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금은 어떻게 탈까요? 어떻게 내가 타가는지를 크게 4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종신연금형이 있어요. 여러분, 종신연금형은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걸 종신,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다 그래서 종신연금형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확정연금은 뭐예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확정, 기간을 확정해서 연금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좀 헷갈리죠? 상속연금형은 뭘까요?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적립금,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이만큼 돈이 쌓여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쌓여있는 거에서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적립금은요. 놔두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이만큼의 이자만 받는 겁니다. 이자만. 크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죽고 나면요. 이만큼 모아놨던 원금을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걸 상속연금형이라 그럽니다. 사실 이 상속연금형은 누가 더 좋을까요? 저보다는 제 자녀들이 좀 더 좋겠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혼합연금형은 이게 2개가 이상 병행된 거를 혼합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맨 밑에 있는 회색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 그 중에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 그러니까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요, 연금이 개시된 다음에 절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약 해지는요, 계약자의 권리예요. 언제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해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요. 연금이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해지 못해요. 그냥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일시납 즉시연금 뭘까요? 일시납이에요. 일시납. 한 방에 낸 거예요. 보험료를 한 방에 내고요. 즉시연금. 바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1억을 내버리는 거예요. 1억을 보험료로 내버리고 다음 달부터 이 1억에 대해서 계속 연금을 받는 걸 일시납 즉시연금이랍니다. 그래서 목돈을 일시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오답을 어떻게 내냐면요. 일시납. 여러분, 보험료를 바로 낸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연금을 바로 연금을 일시에 받는다. 한 방에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좀 바꿔서 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험료를 한 방에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금을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 세제 적격 연금 저축 나왔는데요. 아, 어렵다. 딱 봐도 글씨가 어렵죠? 세제 적격 연금 저축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여러분들 세액공제 받는 연금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 주는 연금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행히 이 시험은요. 되게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는 노란색만 딱 물어보고 끝납니다. 자, 납입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기억하시면 돼요. 5년입니다. 5년.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를 물어보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나이 제한 없고요. 납입 한도는 원래 분기 한도였는데 지금 연간 1,80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고요.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융기관 간에 회사에 이 상품이 그냥 이동이 가능하다. 좀 특이한 상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10년에서 5년, 나이는 제한이 없고요. 납입 한도는 분기 한도에서 연간 한도 1,800,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이동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로 풀어보면서 맞출게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퇴직연금 제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요. 자, 근로자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죠. 여러분들 퇴직금을 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걸 퇴직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거죠, 대부분. 도입 초기에는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요. 이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5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1명이든 2명이든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수령 방법을 볼게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퇴직하면요. 무조건 일시에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 그냥 어려운데요. 그냥 퇴직연금제도 700만 원 이거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냥 퇴직연금제도 나왔다. 근데 금액이 나왔다. 그럼 700만 원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퇴직연금제도 나왔다. 금액 700만 원 나왔다. 그거 답이니까 찍고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신탁, 어딘가에 맡겨놓는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음 볼게요. 문제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요.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암기입니다. 암기. 자, 첫 번째 확정급여형 제도. 이거 DB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 급여가 뭐냐면 여러분 보험금입니다. 받아갈 보험금인데 보험금이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전에 확정된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정급여형 제도라 그러고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거. 퇴직급여가 변동안에 확정기여형제도 DC 찍으십시오. 그 다음 하나 더. 자기부담으로 추가가입이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걸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을 오른쪽 보시면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고요. 자격증 따셔야 되고요. 퇴직연금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 맞추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전에 확정된 거는 확정급여형 DB.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건 DC 확정기여형, 그리고 자기부담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한 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자, 변액보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변액보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변액보험 앞부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이고요. 별도의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죠. 예, 맞습니다. 좀 어렵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는 문제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변액보험 볼게요. 변액보험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이런 거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투자 경험 있습니까? 투자 경험이 있다면 몇 년 정도 투자했나요? 내 지금 버는 돈에서 몇 프로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적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까 변액보험도 제이드 골드님이었나? 누가 해지하셨다 그랬었죠? 자,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면요. 뭐 하셔야 되냐면 적합성 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액보험은요. 파란색 글씨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언제마다 변동된다고요? 매일 변동됩니다.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변액보험은요.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보험입니다. 아까 우리 4가지 이자 적립 중에 실적배당형이었죠. 그래서 손익은 누구 책임입니까? 돈을 벌어도 누구 책임이에요? 계약자 책임이고 돈을 잃어도 계약자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 부담이고요.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왜? 내 원금이 차감될 수 있죠. 근데 수익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3번째. 예금자 보호법 얼마였죠? 5천만 원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최저보증보험금과 특약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보면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이것도 판매하는, 주관하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변액보험도 별도의 자격증 필요한데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액보험은 어느 회사만 있냐면 손해보험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변액보험, 생명보험에서만 판매한다.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돌발 퀴즈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돌발 퀴즈. 자, 연금보험은요. 연금 수령 앞뒤로 제1연금기간, 제2연금기간 나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제1연금기간 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하게 될까요? 오타 내지 않으시고요. 5글자 다 적어주세요. 땡땡땡땡땡이었죠? 와, 역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 공개할게요. 다들 맞추시네요. 역시. 네네네. 정답은 책임준비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다 잘하셨습니다. 와, 정답을 이렇게 다들 잘 맞춰주시네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분들한테 드리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서 이제 학습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여러분, 변액은요, 해지환급금 보증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해지환급금은 뭐라 그랬죠? 내 적립금입니다. 내가 해지하면 받아가는 돈인데 해지환급금 절대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최저보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변액보험을 제가 가입했어요. 그러면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액보험에서는요. 사망보험금 1억 원은 보증해 줍니다. 다시 제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인 변액보험 가입하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증해요. 그 대신 보증 못하는 건 뭐냐면요. 중간에 적립금입니다. 해지환급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장성 변액보험은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고요. 자, 오른쪽 볼게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연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변액연금보험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제가 낸 돈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액연금보험도요.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변동하지만 유일하게 보장해주는 게 뭐냐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보험금 1억 원은 보증해줍니다. 다시 제가 낸 보험료가 1억이라면 변액연금보험에서 제가 받는 연금도 1억 원까지는 보증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배당형의 대표 상품인 변액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겠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고객님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다 특별계정에 운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운영되고요. 어떤 거냐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됩니다. 전체 다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계정에 여러분 일부만 투자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월 변동해요. 아니요. 변액보험은 매일 변동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일 변동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펀드, 주식으로 운영되는 펀드 중에 하나 이상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하고요. 다른 펀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변액보험은요. 기본보험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좀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볼게요. 변액연금보험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낸 돈 보험료 1억 원은요. 연금 최저보증 해준다 그랬죠? 1억으로요.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기본보험금 더하기 계약자 적립금을 주는데 뭐 밑에 쭉 보시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충환합의 중도인출 월대체 가능하다. 이거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문제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요거 시험 문제 더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하세요. 요거.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일반 보험 상품과 변액 보험 상품의 비교를 물어봅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일반 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죠. 일반 보험 상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죠. 안정성이 있고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 적용이율은 공시율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변액보험 볼까요?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하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뭐는 된다 그랬습니까? 특약이랑 최저
보장하는 금액들은 보장해준다 그랬죠. 예금자보호법으로. 그리고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요. 특별계정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익률은 실적배당 수익률을 쓰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변액보험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운용설명서가 제공돼야 되고 가입 이후에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보험계약 정보가 제공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개인의 개별 수익률은 보험회사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수익률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개개인의 수익률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인 불가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험 문제를 풀 건데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시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자,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라. 여러분, 맞는 거 찾아볼까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1번, 확정금리형 보험 최초 가입 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한. 1번 맞죠? 2번 볼까요? 정답 공개할게요. 2번. 금리 연동형 보험입니다. 금리 연동형 보험은요.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하는 거였죠. 그래서 최저보증 이율을 설정해 놓고 연계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로 이율을 보장하는 보험이 금리 연동형이 아니고 뭐였죠? 자산연계형 보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이다? 맞잖아요. 아니죠. 일반 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이었고 변액보험보다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이었죠. 자산연계형 보험은 최저보증을 1에서 2% 정도 해줬죠. 자, 네 번째, 실적배당형 보험. 특정 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했다. 여러분, 특정 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한 거는 자산연계형 보험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맞는 거였죠.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유지하는 보험 상품 뭐예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보험료를 다시 산정했다. 다시 보험료를 바꿨다. 그러면 정답은 잘하셨습니다. 1번 갱신보험이죠. 갱신. 뭔가 바뀐 거죠. 보험료가 바뀐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잘하셨습니다. 금리 연동형 생존 정액은 아니었죠. 1번 갱신보험이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풀어보세요. 보험료를 기본 일반 종신보험보다 3에서 40% 정도 줄이고요. 중도 해지했을 때 돌려주는 해지환급금도 줄인 보험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여러분 4번 정답입니다. 이거 해지환급금을 줄였다고 했죠. 저해지입니다. 근데 해지환급금을 없앴다라 그러면 몇 번일까요? 만약 해지환급금을 없앴다라 그러면 1번 무해지겠죠. 잘 보시면 됩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을게요. 종신보험을 맞는 것. 1번, 종신보험은 계약 시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다. 여러분,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정기보험이었죠. 종신보험 얘기 아니네요. 2번, 다양한 질병 발생 시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이다. 여러분,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나오는 겁니다. 2번 아니겠죠? 3번,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몸에 관련된 보험이죠. 네 번째, 다양한 특약을 부과하여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4번 정답.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이번에는 1번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저 사망하면 저의 가족들 위한 상품이었죠. 두 번째, 다양한 특약을 부과하여 종합보장에서 보험 설계 가능하다. 특약 많이 붙일 수 있다 했고요. 두 번째 맞고요. 세 번째, 보험기간 벌써 정답을 막 맞추시네요. 세 번째,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미리 정해놨다, 정해진 기간이다, 정기보험 얘기였죠. 3번이 틀린 거고 4번 볼까요? 계약자의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인데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이다. 정답 3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중 어린이 보험과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을게요. 1번
어린이 보험은 교육보험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있어.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어린이 보험과 교육보험은 서로 성격이 가미된 상품들도 있어요. 두 번째, 교육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정답 2번이겠죠. 2번입니다. 자, 지금 전번이 3번이라고 쓰시는 분들 꽤 계시죠? 기억 다시 한번. 교육보험은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번을 혹시 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 할 수 없다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어린이 보험은 절대로 사망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4번, 교육보험은 부모 사망 시에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여러분, 교육보험은 저축보험인데도 특이하게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되는 특이점이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죠? 2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축성 맞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중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1번,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이다. 비슷하죠? 띠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보험은 학비를 마련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 자녀들의 상품은 어린이 보험이었죠. 2번, 부모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 생존할 때도 교육자금 주고 사망에도 양육자금이나 교육자금 줬었죠. 세 번째, 부모 사망 시 교육자금과 양육자금 지급한다. 정답 3번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아동기 안전사고, 청소년기 범죄로의 노출 위험 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육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이었죠. 착각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오늘 좀 문제가 많죠. 오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맞는 거 1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은 없다. 여러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정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생존보험이 없어요? 생존보험이 있겠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생존보험은 있습니다. 아까 뭐였어요? 예를 들어 교육보험 같은 경우 나가겠죠? 두 번째,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사망할 경우에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뭘 준다 그랬죠? 양육자금이나 교육자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틀린 거죠? 3번. 세제적교 연금저축 최소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5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4번 볼까요? 제일 많이 냈죠.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의 여러분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뭘까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큰 금액이었죠. 정답은 1번. 그렇죠.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이었죠. 다음 볼게요. 사망보험금 아니라 그랬죠. 사망보험금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종신보험은 뭐랑 연결시켜야 될까요? A랑 연결시켜야겠죠.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준다. 연금보험은 뭐랑 연결시켜야 될까요? C. 노후를 대비한 상품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유니버셜 보험은 뭐랑 연결시키면 될까요? 추가 납입 중도인 출했네요. B랑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다 B가 되겠죠. 나머지는 연결이 잘못되어 있겠죠.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100만원, 일반 세액공제 10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맞고요. 3번,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심사과정 생략할 수 있다. 절대 안 되죠.
장애인도 일반인이랑 똑같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절대 심사 과정 생략할 수 없고 심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도 통상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도 장애인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일반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라. 1번 일반 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맞죠? 2번 일반 보험보다 납입 보험료에 대해 더 높은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번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이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 보험 세액공제가 100만 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장애인 보험도 세액공제 100만 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가입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맞죠? 일반인이랑 똑같습니다.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이 수익자인 경우는 증여세를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그랬죠? 맞는 겁니다. 2번이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표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연금보험에서 위험보장기간인 1보험기간의 사망 시 여러분 우리 돌발 퀴즈에서 나왔죠. 뭘까요? 정답은 책임준비금이겠죠.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큰 금액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2번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연금보험의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된다. 맞는 거고요. 2번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평생연금을 지급한다. 맞는 거죠. 3번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3번 틀렸죠. 제가 그랬죠. 종신연금형이 들어간 애들은요.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을 포함한 혼합연금형 같은 경우는요. 연금 개시 이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지할 수 없어요. 4번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한다.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다 잘하셨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자, 위에서부터 그래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는데요. 제가 한번 4번 볼까요? 자, 4번 보시면요. 2014년부터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방식에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여러분 4번입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 문제는요.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냅니다.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세특례 제한법을 뒤로 갖다 놓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내니까 그리고 뭐 10년에서 5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이 세액공제 문제도 연금저축 문제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찾아볼까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에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보험금의 적립금의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사전 확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2 잘하셨습니다. 확정급여형 DB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전에 확정된 거를 DB, 확정급여라 그러고요. 그러면 DC는 뭐예요? 1번 확정기여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제 문제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다음 중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라. 1번 자산급여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맞고요. 2번 퇴직급여는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다. 딱 봐도 여기 뭐가 틀렸죠? 2번 틀렸죠. 왜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퇴직급여. 급여는 뭐예요? 받는 돈인데 받는 보험금을 뭘로만 할 수 있다? 연금으로만 안 돼요. 일시금도 가능하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문제에 뭐뭐로만 좀 이렇게 좀 극한의 표현을 쓰는 건 좀 오답으로 잘 나오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 판매 자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고요. 4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죠. 원래는 5인이었다가 지금은 5인 이 조항이 없어졌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변액보험 마지막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한금이 변동한다.
맞죠? 변액보험은 안정성을 좀 더 중시하는 상품이다. 여러분 답이 나왔네요. 2번이죠. 변액보험은 절대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가능했고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건 변액이 아니라 일반 보험이었죠. 3번 볼까요? 투자 실적 악화 시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당연히 원금을 못할 수 있죠. 4번. 네 번째, 자산 운용 구조가 금융 투자 회사의 투자 상품과 유사한 구조. 여러분 굉장히 투자 상품이 수익과 연관이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변액보험의 공시 내용과 제공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에선 여러분 운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체결 권유하는 단계에서 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요. 계약 체결할 때는요. 약관을 제공합니다. 약관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리 내용은요. 언제예요? 매 분기별 제공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계약을 체결 권유할 때는요. 운용 설명서를 가지고 이 변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약관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면 매 분기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잘 바르게 짝지은 게 몇 번일까요?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요. 4번이겠네요. A이겠네요. 가 A. 운용설명서는 체결 권유 단계이다. 4번 잘 맞추셨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죠? 이걸 왜냐면 제가 약관이 언제인지 이런 걸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문제 푸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짜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모두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